안녕하세요, 정훈 아빠입니다. 날씨가 정말 미쳤습니다. 너무 더워요. 이게 너무 더운 게 아니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제가 오늘 현장 감독을 다녀왔는데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아침 일찍 갔는데도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엄청 쏟아져서 빤스까지 다 젖습니다. 와, 이 공사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촉을 하고 있지만 너무 위험해서 새벽 한 6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서 오전 11시 정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워서 이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공사를 진행하실 때 건축주님들도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아들이니까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주님들이 우리 작업자들 그리고 우리 현장 직원들 건강도 좀 챙기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부터 가르쳐 드리고 있는 공사 진행 순서별 공사 감독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 중 착공 4주차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주차까지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상가주택 4층에 다락까지 있는 건물 기준으로 해서 26주차까지입니다. 엄청 길죠? 보통 상가주택 요즘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옛날에는 5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워낙 날씨가 변덕스럽고 거기에 민원도 갈수록 심해지고 요구사항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일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들도 예전처럼 늦게까지 일 안 해요. 그냥 대충 하고 시간만 때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상가주택 기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26주 정도 걸리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한 26주차가 적당합니다. 나는 빌딩인데 나는 사옥인데 난 상가주택도 아닌데 이거를 다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하시는 건축주님들이 계신데요. 공사 진행 과정은 거의 비슷해서 상가주택 한 세트만 보셔도 웬만한 건물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주택이 공정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근생하고 공장, 창고, 사옥 이런 것들은 주택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주택 건축하는 거 한 세트만 보셔도 웬만한 건물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요. 제 유튜브 영상을 중간부터 보시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순서대로 보셔야지 이해도 빠르고 재미있고 쉽습니다. 설계도 시공이고 시공도 설계입니다. 난 설계만 봐야지, 나는 시공만 봐야지 이러면 안 돼요. 설계가 곧 시공이거든요.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사항이 설계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설계사항이 시공이 다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다 보셔야 되고 시공도 다 보셔야 되는 거죠. 순서대로 쫙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보시면 실제 설계나 시공할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거든요. 이건 정말 실무거든요. 이건 건축사님도 시공사도 현장소장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웬만한 건물들은 쉽게 잘 풀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건축주님들을 위해서 건축주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교육을 시간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건축주님들을 위해서 교육 내용 중에 중요사항만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그러니까 공짜니까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다른 분들은 돈 많이 주고 건축주 아카데미를 수강하시는데 이건 무료니까 구독, 좋아요는 예의겠죠? 그리고 건축주 아카데미 교육 받으신 교육생분들도 영상하고 교재를 같이 보시면 제가 강의할 때 가르쳐 드렸던 것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셨죠? 중요한 건 처음부터 순서대로 쫙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기 시작하신 분들, 지금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일단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처음부터 영상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공사 진행 순서별 공사 감독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 중 착공 4주차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2층 바닥 레미콘 타설하고 수변 보양하는 것까지, 그리고 먹매김 하는 것까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보통 레미콘 타설한 다음 날 벽체하고 옹벽하고 기둥하고 요 거푸집은 바로 해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옹벽이 건조되면서 양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건축주님들은 그거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옹벽은 동바리들이 이 슬라브 무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거푸집을 해체해도 옹벽에는 큰 손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옹벽하고 기둥 거푸집은 타설한 다음 날 해체해 주셔야지 양생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거푸집을 해체하고 나면은 타설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곰보도 있고 철근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뭐 창문 밑에는 V자로 타설이 안 된 부분도 보이고 막 그럽니다. 그거를 그냥 놔두시는 현장 소양들이 있어요. 나중에 골조 끝나고 미장공이 와서 한 번에 보수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 현장 소양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바로바로 타설하고 그 다음날 거푸집 해체하면 바로 그 다음날 미장공이나 아니면은 반장님이나 잡부 시켜서 그 곰보들 다 메우고 타설 안 된 부분들은 다 보완 시공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기도 싫고 그런 부분들로 습기하고 공기가 자꾸 철근이랑 접촉이 되면 부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보완 조치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뭐 다른 사람들 봐도 좀 깨끗해 보이고, 그리고 공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거푸집 해체한 다음에는 곰보나 타설 안 된 부분들은 바로 보완 조치 해달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꼭요. 그리고 1층의 외부 옹벽도 다 해체해서 위로 올리는데, 그러면 단열재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단열재 부분들이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씩 틈이 벌어져 있는 단열재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장 소장님한테 바로 우레탄 폼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된 건데, 그걸로 단열재 그 틈이나 파손된 부분들을 메워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한 번에 한다고 하시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한 번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습기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리고 접착도 잘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타설하고 다음 날에 단열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층에 보면 2층의 무게를 버티려고 강관 동바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셨죠? 이거 해체하면 안 되고, 이거는 28일 후에 4주 후에 해체해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강력하게 얘기 안 하시면 어떤 분들은 2주밖에 안 됐는데 해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일주일 뭐 10일도 안 지났는데 막 건축주 얘기 안 한다고 그걸 다 해체해 버립니다. 그러면 아직 기둥하고 옹벽이 양생이 안 됐는데 그걸 받쳐주는 동바리를 해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콘크리트가 양생되다가 크랙이 쫙쫙 갑니다. 이건 구조 크랙이거든요. 무게를 지탱을 못해서 크랙이 가는 거는 구조 크랙이에요. 그러면 건물에 심각한 결함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4주 28일 양생을 꼭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1층의 보는 상부층 무게를 다 받고 있는 가장 힘이 많이 받는 보예요. 근데 이 보를 지탱하는 그 동바리들을 빨리 해체를 하게 되면 심각한 균열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꼭 무조건 4주 동바리를 해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에 해체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뭐 콘크리트 강도를 270으로 쓰다 보니까 강도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3주 정도 되면 해체해서 위에 작업할 때 써야 된다. 이 거푸집들을 동바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현장 소양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보는 안 되고 슬라브는 해체하시고 바로 중간에다가 동바리 한 3-4개를 받쳐달라. 거푸집 해체한 다음에 혹시나 그래도 위에 무게를 다 지탱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가운데 중앙에다가 동바리를 몇 개씩 세워서 보완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1층 볼을 받치고 있는 동바리는 무조건 28일 이상 4주 이상을 존치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털어내셔야 돼요. 이거 꼭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2층 기둥하고 철근, 벽체 철근들을 배근을 할 거예요. 이 배근들을 다 하게 되면 감리 건축사님한테 전화하셔서 언제 정도 검측하시러 오시는지 확인하셔서 그 시간 맞춰서 오셔서 벽체 철근하고 기둥 철근 검측을 좀 하시면 좋은데, 대부분 이 기둥하고 옹벽 철근 검측은 잘 안 오십니다. 감리 건축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현장 소장님한테라도 기둥 철근하고 벽체 철근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보강근이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사진 잘 찍어가지고 감리건축사님한테 확인을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꼭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창호의 위치가 있습니다. 창문이나 도어, 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픈 부분, 그런 부분들의 위치를 제대로 했는지, 크기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 창문을 설치하기 위한 틀은 보통 3cm 정도씩 양쪽에 여유가 있어야지 창문을 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3cm씩이니까 6cm 정도, 아래 위도 6cm 정도 크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데, 만약에 건물 외벽 마감재가 석재다 그러면 창대석, 창호 돌림석이 창호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문 밑으로 석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cm 정도가 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 5cm에서 6cm 정도씩 여유가 있어야지, 상하부가 5cm에서 6cm 여유가 있어야지만 석재를 창호 돌림하고 그 위에 창호를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현장 소장님하고 꼭 확인하셔서 창호 오픈구를 크기를 얼마를 할 거냐, 이 석재가 창호 밑으로 들어가서 석재 위에 창호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창호 오픈부를 약간 그 돌 설치할 거 생각을 해서 키워서 오픈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목수들이 3cm씩만 남기니까 석재를 끼려고 하니까 석재가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작게 줄입니다. 가뜩이나 창문을 크게 하려고 설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창문이 정치수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치수가 나오게 도면대로 시공할 수 있게 꼭 여유 공간을 꼭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건축주님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건축사님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창호 오픈 부분들에는 다 유바라는 그런 보강근들이 다 보강이 돼야 되고, 그리고 크랙까지 말라고 사선 보강도, 사보강이라고 하죠. 사선 보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철근이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해야 되겠죠. 거푸집하고 철근하고 닿으면 거푸집 떼어내면 철근이 보이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뼈가 보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피복 확보를 위한 스페셜을 옹벽 철근이나 기둥 철근에 스페셜을 많이 설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2층의 층고 높이를 꼭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층고 높이는 아시죠? 2층 바닥에서 3층 바닥까지 높이가 층고입니다. 요거 자꾸 실수하시는 작업자들이 많은데 이거 현장 소장님도 잘 체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층고 높이를 꼭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옹벽에 보면 전기함, 통신함, 그리고 뭐 설비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콘센트, 스위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설치했는지 빠진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호 계량기 위치도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벽에 매입되는 급수관들도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놓치면 나중에 다 할석해야 돼요. 배관 위치나 전기 배선 함들 이런 거 크기들 안 맞으면 다 할석을 해야 돼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다다다다다 하면 건물에 충격이 가서 실크랙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실크랙들이 가면은 그쪽으로 뭐예요? 습기가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습기가 유입되면 공기압 접합이 돼서 철근이 부식이 되고, 습기가 실내로 들어오면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석하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옹벽에 매입되는 함이나 콘센트, 스위치, 복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누락된 사항 없게끔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허가 조건을 확인하셔서 현황 측량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수도권에는 최초 수직도 현황 측량이라고 해서 건물이 이 대지 내에 제대로 앉혀졌는지, 이격거리가 제대로 나왔는지, 건물이 제대로 배치가 됐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공사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2층 콘크리트 옹벽을 기준으로 대지 경계선하고 그리고 건축선 확인하셔서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이격거리가 부족하지 않는지, 아니면 이게 건물이 틀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격거리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남의 땅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이때 철거하고 조정을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공사하고 마감하면은 이격거리가 안 나오고 남의 땅을 침범한 경우도 있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공사 다 끝났는데. 아직도 지방에서는 공사를 다 완료하고 나서 현황 측량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외벽 마감을 다 했는데 이격거리가 50cm가 있어야 되는데 30cm밖에 없어요. 20cm가 모자라. 그럼 어떻게 20cm를? 이거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벽을 다 까?
다 까가지고 이거를 20cm를 건물을 그때 가서 드린다고 하면 그 피해 금액이 몇 억이 넘겠죠. 그리고 철거하고 그거 다시 시공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건축주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달 임대료가 얼만데요. 이거 다 손해 나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보상해 주지도 않습니다. 시공사가 보상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최초 수직도 현황 측량이라고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2층 내미권 타설하고 신청을 바로 해 주셔야지 3층 공사 중에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해서 이 건물이 제대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격거리 이상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명심하셔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기초를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옹벽, 기둥 치고 슬라브 이렇게 같이 한 번에 디귿자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쌓아 올라갑니다. 보통 그냥 2층 타설이다 그러면 2층 바닥하고 2층 옹벽 기둥을 타설하는 게 아니라 2층 옹벽 기둥하고 3층 바닥 슬라브를 타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착공 후 4주차에 건축주님이 체크해서 확인해 달라고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좀 짧게 끊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건축주님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5주차, 6주차 이렇게 아마 2개씩 엮어서 해야 될 거예요.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여태까지 가르쳐 드린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2주차씩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안녕.